최근 치러진 평가 모의고사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그 자체를 녹여내야 되죠. 30여 년간의 그 역사를. 김지영 V 모의고사 시즌 1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요? 저랑 좀 닮았죠? 좀 약간 뾰족하게 하려다가 이게 훨씬 더 말랑말랑해 보여서 올해는 요 느낌으로 아마 표지가 나갈 것 같고, 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사실 제 그 뭐라 그래 수강 후기, 수강평 게시판에 가면 뭐 제 작년 제 V 모의고사의 수강평을 클릭해서 볼 수 있거든. 그거 들어가시면 아마 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좀 썰을 얘기해드리면, 제가 인강하게 된 지 지금 6년 차에 접어듭니다. 근데 전 이게 너무 스스로에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를 자랑스러워하냐면 인강 첫 해 제 개인 실무 내지 않고요, 두 번째 해 또 내지 않았고요, 세 번째 해도 내지 않았습니다. 인강을 하는 사람이 모의고사를 출제해서 일단 소위 판매를 한다는 건, 미안해 이런 말을 얘기해서 나에게는 좋아. 무슨 뭐 타수 경쟁이고 뭐고 어쨌든 뭐 판매 수익이고 뭐고 이런 게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신념이에요. 첫 번째, 저는 그냥 모의고사를 첫 해부터 막 내서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에 아주 극강의 싫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제가 3년 동안의 개인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이게 깔리는 거지. 내가 평가원 정도의 수준의 선지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는 애들한테 문제를 제시할 자격이 없다, 이거거든, 단순히 얘기해서. 그게 3년이 걸렸어, 초반에. 대신 그 3년 동안에 제가 뭐를 했냐면 3년간 여러분들이 저한테 했던 모든 질문 게시판에 있는 질문들 다 제가 엑셀에 집어넣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다 정리해서 네가 뭐를 헷갈려하고 어떤 선지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종류의 결의 지문들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순서삽입 문제가 너가 좀 피곤한지에 대해서 다 3년간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제 첫 번째 V 모의고사를 냈었거든. 그 첫 해의 모의고사 너무 감사하게도 전량 완판, 재인쇄했는데도 역시 완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다 완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려고 올해도 모의고사를 출제를 좀 했고요. 애증의 존재예요, 이 모의고사는. 저를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녀석인데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녀석이기도 해요. 제 모의고사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불리워지는지 혹시 아실라나? 말씀드려볼게.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작년에 수강평이에요. 제 모의고사 풀었던 친구들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선지 하나하나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실제 평가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뭐니 근데 이게 김정근 그림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이야 다. 제가 그 작년이니까 2023년 첫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선풍적인 인기, 좋았고 괜찮았어. 하여튼 많이 풀어주셨어요. 선지, 관계 설정, 해설 강의, V단 화이팅이고 해설 강의, 이게 주요 포인트거든. 한 번 더. 뭐 모의고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했지만 작년에 현역이었다 보니 선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친구. 선지 모의고사라고 제가 불렀던 모의고사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두 개 더 남았나? 해설 강의. 제가 해설 강의 제 몸을 갈아 넣습니다. 출제자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선지를 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해설 강의까지. 마찬가지죠.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좀 잔소리. 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다 들으세요. 얘처럼 23번은 맞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꼭 해설 강의 들으세요. 안 들으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설 강의는 맞은 것뿐만 아니라 더 알아야 될 걸 말씀드린단 말이야. 제발. 마지막. 육모 보고 나서의 후기거든. 민망해서 그냥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와 해설 강의, 선지와 해설 강의,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2023년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대통령이 이거 킬러 문항이다라고 온 나라를 뒤집어놨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월 평가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뭐가 압도적인 대세다? 본문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선지를 오답 선지를 네가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졌다. 제발. 원래부터 제 모의고사는 선지로 유명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썼겠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대략적인 구체적 내용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요, 평가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 전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평가원 자체가 매 시험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시험을 트렌드를 반영하는데, 그 다음 시험은 또 만약에 난이도 어려워지고, 그거를 또 반영했는데, 그 다음은 쉬워지고,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얘들아, 지금 이 말 잘 새겨들어. 제가 이미 챕터란다. 모의고사 1회에 1강 정도는 지금 다 촬영을 하고 그때도 이 말을 좀 했는데 OT 꼭 들으라고.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뭐야? 실무를 푸는 이유가 뭐야? 실무를 푸는 이유는 실무에서 나오는 점수에 너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야. 실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퀄리티가 어떻고 저떻고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시험 직전에 실무를 보려는 이유는 뭔지 알아? 네가 풀면서 몇 가지를 느꼈는지를 미리 보고 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건 저떻건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런 모의고사가 아닌 그냥 항상 네가 느꼈어야 된 수십 년간 반복됐던 평가한 그 자체, 그걸 담으라고 했었던 모의고사가 지금 3년째 이어지는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렵던 쉽던 최근에 평가원이 어렵게 내던 또 쉽게 내던 30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네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난이도 수준, 네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해야 될 추상적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오답 선지와 싸울 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자체를 공부하면서 네가 느끼는 용도로 써야 되지. 이번에 난이도 되게 쉬운데? 선생님 이번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난이도 설정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난이도 얘기는 제가 물론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조금씩 얘기해드리긴 하는데 본질이 아니라고. 시험 보기 전에 몇 가지를 느끼느냐, 평가원 전체를 느끼고 들어가시라고. 두 번째, 이건 제가 그만 얘기할게요. 누구보다 자신 있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지게 된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수업, 그러니까 제 메인 커리큘럼 V다나 뭐 등등도 있겠지만 해설 강의죠. 아마 메가스터디에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에서는 교육청 평가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해설 강의 다 찍었던 사람, 그리고 해설 강의의 퀄리티는 뭐 다 아실 만한 분들 아실 거니까 제 모의고사인데 얼마나 더 열심히 찍었었겠어요. 가서 뭘 얼마나 느꼈어야 되고 네가 어떤 걸 버렸어야 되고 어떤 걸 끄집어냈어야 되는지를 잘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세 번째, 해설지인데요. 아무래도 제 개인 실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는 실무의 느낌보다는 좀 더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 사실 매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거 몇 번인지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거 구입하신 분들도 답이 유출될까 봐. 해석에 네가 집중했어야 되는 부분에 이미 형광펜을 미리 다 쳐놨어. 이거 별거 아니지만 좀 더 갈까? 해설도 양이 엄청 많죠. 물론 각 선지의 해석지도 적어놨지만 해설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뚫어냈어야 될지에 대한 주요 줄거리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정답도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죠. V팁. 오답 선지 이유가 궁금할 거 아니야. 저 인간이 왜 선지를 썼는지를 좀 궁금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생각하잖아. 평가 교수들은 왜 이 선지를 쓴 거지? 네, 각 오답 선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V팁이라는 녀석. 하나 더. 지문에 전반적으로 네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읽었을 때 느끼고 있었어야 될 컨셉인 거야. 예를 들어 이 지문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되게 비유적 내용이 나왔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로 뚫어냈어야 된다. 모아모.
그래서 구조도까지, 그리고 단어까지.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V팁, 주요 문항별 태도, 그리고 구조도까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구보다 저는 뭘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냐? 해설 강의와 문제 출제할 때의 선지의 날카로움, 오답 선지의 구성 방식은 저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이걸 느끼세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 출제자, 즉 평가원. 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선 이 선지와 이런 문장들을 썼는지를 느끼기에 가장 최적화된 문제 아닐까 싶어요. 아 진짜 여러분들 수강평 찾아보시라니까 진짜. 물론 안 좋은 수강평도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별표 하나 빠졌죠. 여기 별표 하나 빠졌죠. 2개 빠졌죠. 이거 제가 학생들 말 잘 듣는 편이거든요. 수정사항 반영 잘하고. 작년까지는 제가 듣기평가에 참여를 했어요. 한 문제를 듣기평가 내 목소리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게 5대5로 갈리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막 뭐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집중하고 풀라고 하는데 김지영이 넘버 1 막 이렇게 가니까 하고 집중이 안 된다. 이게 다 그거든. 듣기에서 선생님 목소리는 빼지 마시조가 5개, 빼시조 4개, 이런 것도 한 3개,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말 잘 듣죠. 듣기에 제 목소리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좀 기다셨던 분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다음과 같은 모의고사의 주요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이 모의고사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6평 대비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치 최신 걸 반영한 모의고사 아닌 거랑 똑같아. 시즌 1은 그냥 1년 전반적인 것들 좀 뭐랄까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구성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튀어오르거나 너무 내려가는 그 느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시즌 2나 시즌 3에서 조금의 난이도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네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 점수나 그 자체의 난이도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느꼈는지를 비교해. 그리고 그걸 나랑 해설 강의랑 비교하자. 부디 소위 선지 모의고사라고 불리워지는 이 김지영 V 모의고사가 2023년 6월 평가하는 킬러 문항 이슈 위에 가장 집중적으로 포격을 맞고 있는 선지 싸움에 요만큼이 아닌 이만큼의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아마 지금보다 덜 피곤한 제가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